안녕하십니까, 카펜터 비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나사를 박은 다음에 그 나사 자리를 이제 더 파고 거기다가 나무못을 박아서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심이나 목다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게 목심입니다.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고요. 보통은 뭐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사를 나무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그 6mm 짜리를 많이 넣습니다. 머리를. 6mm 짜리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보통은 8mm로 타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 곱하기 3짜리 그 이중 길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중 길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8mm 짜리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죠? 8파이죠, 8파이. 이 8파이 짜리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직경이 8mm 짜리 그 나무못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를 목심, 목다보, 뭐 도엘핀이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감추고 나서 이걸 아무 톱으로나 자르면 사실은 이걸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목공톱이 톱 종류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이 목다보 전용으로 나온 톱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톱입니다. 이게 이제 플러시 커소라고 하는 톱이고요. 다보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목심톱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요 톱도 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목공용 톱은 날이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그리고 날카롭죠. 완전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날이고 국산 제품이고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요것도 뭐 톱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가격도 비싼 건 7만원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더 넓게 이렇게 일반 톱처럼 생긴 디자인도 있는데 아마 그 가격 면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그 다음에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P150 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전에는 요 톱을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풀러가지고. 그럼 훨씬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깔끔하게 이 다보 작업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멍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중 길이,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 그랬죠. 이걸로 구멍을 파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사 머리가 숨겨지는 정도로만 파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나사를 넣는다. 들어갔을 때 나사 머리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대충 아시죠? 왜냐면 부재와 부재, 나무와 나무가 만났을 때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겹쳐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나사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이게 이제 요철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걸립니다. 아니면 겹쳤을 때 들뜨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머리만 숨길 수 있게 요렇게 작업하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얘의 단점은 뭐냐면은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보통은 짜맞추는 가구를 비싸다고 다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 자국이 보이면 이 가구는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구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어떻게 작업하냐면요, 빼고 아예 이걸로 더 뚫는 겁니다. 얼마나 더 뚫냐면, 기준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날이, 그쵸? 요 검은 날, 3mm 짜리 날 뒤쪽에 8mm 짜리 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요 날, 요게 한 9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mm, 9mm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만큼만 파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요 날까지만 파세요. 요 날까지. 그러면은 다보가 이제
많이 작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얕은 데다 집어넣으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자를 때. 그 작업이 힘들 수 있는데 한 9mm, 10mm 정도만 들어가면은 이 목심이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말까지만 타공 작업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깊은 편이죠. 아까 데모 영상에서 뚫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본드를 이제 나사는 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본드를 이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본드 발라주시고 구멍에 넣으시고 이제 망치, 고무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셔가지고 공간을 안에 없애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톱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손잡이에 요거를 엄지하고 중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검지가 남겠죠. 이 검지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톱이 나무에 평평하게 붙을 수 있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눌러주시고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요. 이 톱질하는 소리가 되게 마찰이 없고 가볍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자르면 어떠냐면 안 잘린다는 느낌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힘을 줘서 당기게 되면요, 이게 같이 당겨지기만 하고 잘리지 않아요. 걸려서. 톱질의 원리는 슬근슬근 풍부가 밥을 타듯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시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평평하게 나옵니다. 거의 뭐 붙인 티가 나지 않죠. 자, 이런 거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올라온 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근슬근. 자, 보시면 거의, 그쵸? 목심을 박은 그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만져보셨을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목심을 넣으셨을 때 톱 이 날을 평평하게 붙이기 위해서 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붙이냐면 톱이랑 이렇게 나무랑 플랫하게 붙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자르다 보면은 이 나무를 자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이 목심을 자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죠? 대고 있어도 자꾸 빨리 자르고 싶은 마음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뒤쪽을 이렇게 들게 돼요. 지금 한 2, 3도 정도 들렸죠. 요 정도만 들려도 있잖아요. 마음껏 자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같이 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자국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톱 자국이 전에 없었던 톱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나무가 이제 잘린 자국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잘 된 작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동 사포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 요 정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지금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잖아요. 그죠? 이거를 자르시다가 이렇게 실수로 톱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한 이 정도 잘라버렸다. 안으로. 그리고 복구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네,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사포질을 전동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는 잘 안 되죠. 대패로 깎아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 공식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날물 있죠? 딱 요 정도, 요 날물의 깊이 정도만 파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공이 약간 삐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공간이 살짝 남았던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타공을 하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본드를 발라주시고 이렇게 요만큼만 바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착 붙이시고 잡고 검지 쭉 뻗어서 착 붙이시고 잘라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슬근슬근. 절대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가볍게 자르다 보면 어느새 잘리죠. 이렇게요. 자, 조금씩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 시제품이 빛이나 아니면 자작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에다 다보를 했을 때는 요것만 많이 갈리고 이건 안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튀어나온 거. 나중에 도장했을 때도 이 부분이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깎아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플랫하게 작업할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목공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요거 이중 길이 사용하고 나사 감출 때 또는 이 목심 이 플러그 갖다가 나무와 나무 조인트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목심과 이제 다보토 꼭 사용하셔서 예쁜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 곱하기 40mm 짜리입니다. 8파이의 길이는 40mm. 그 다음 뭐 50mm 짜리도 있고 30mm 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40mm 짜리는 30개 단위로 판매를 할 거예요. 한 750원? 730원? 요게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가격 변동은 계속 있겠죠. 물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뭐 2023년 2월 기준이고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 플러시 컷소 다보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제품이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격은 한 16,500원? 17,0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날에 그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죠. 네. 뭐 제품에 따라서 10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목심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시 컷소, 그리고 목심 그런 거 가격 정보 그런 거 좀 알아봤는데요.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또 설명란에 그리고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고 꼭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실제 작품에 이제 적용해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나사가 도드라진다던가 그런 작업들보다 훨씬 더 고급진 작업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